원장님, 무를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또 녹두를 먹으면 효과를 못 본다, 사실인가요? 무와 한약을 같이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 녹두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한약과 녹두를 같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를 먹음으로써 더 몸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녹두와 한약을 같이 드심으로써 한약의 효과가 배가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녹두와 무가 한약에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무는 태음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인 처방 중에 무 씨가 들어간 처방들도 많습니다. 태음인이 무를 드시게 된다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훨씬 체력 증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왜 무를 한약과 같이 먹으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일단 이 이면에는 무와 숙주향이란 약의 관계에 비밀이 있습니다. 일단은 숙주향이란 약은 신장을 보강해주는 약인데요. 숙주향이 들어간 약 중에 육미지황탕이라 해서 신장을 보강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소양인이 신장이 허약해서 흰머리가 많이 날 때 드시게 되면 머리를 검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신장을 보강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수, 뇌 척수액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랑 숙주향은 서로 상극입니다. 숙주향을 드실 때 무를 드시게 되면 무가 숙주향의 양력을 해독시켜 버립니다. 검은 머리가 날 수 있는 분이 검은 머리가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를 먹으면 흰머리가 난다는 잘못된 상식이 퍼지게 된 겁니다. 자, 반대로 한약을 먹을 때 녹두를 먹으면 한약의 효과가 없어진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던 한약들은 몸을 따뜻하게 데피는 인삼이나 녹용, 생강 등이 많이 들어간 처방들이 많았습니다. 또 실제로 옛날에는 몸이 차신 분들, 소민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민들에게는 인삼이나 녹용, 생강 등이 들어간 약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녹두는 소양인 약입니다. 몸의 열을 식혀주고 해독을 시켜주는, 열독을 해독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차신 소민분들께서 인삼이나 녹용이나 생강이 들어간 한약을 드시면서 녹두를 같이 드시게 된다면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녹두가 시원하게 식혀버리기 때문에 한약의 약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약을 드실 때 녹두를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녹두는 오히려 소양인에게는 엄청난 보약입니다.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고 위장이 튼튼하고 신장, 콩팥, 대장 쪽이 약합니다. 이 분들께서 소양인에 맞는 한약을 드시면서 녹두도 같이 드시게 되면 몸의 열이 더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녹두와 한약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녹두는 소양인들이 드실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민분들이 한약을 드실 때 녹두를 같이 드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이 음식이 무조건 몸에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음식이 나에게 맞는가를 한의사에게 물어보고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음식을 조금이라도 잘못 드셨다 해서 이게 내 몸에 엄청난 해가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내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아시고 관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에 맞게 음식도 또 한약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약을 드시기 전부터 내 몸에 맞는 음식 위주로 잘 챙겨 드시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들은 피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평소에 건강을 챙길 때 공통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열을 일으킵니다. 또 피가 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기름으로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기의 피, 선지, 순대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고기에 피가 들어가서 우리 몸을 혈액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내 체질에 맞는 음식 위주로 많이 드시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은 한약을 드실 때 탄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 수박, 참외, 그리고 돼지고기, 오리고기, 내 몸에 찬 음식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양인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무가 안 좋습니다. 무가 소양인의 가장 주된 한약 중에 하나인 숙지황, 생지황과 궁합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양인 분들은 한약을 드실 때 열이 많은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많은 고추, 카레, 양파, 파, 마늘, 그리고 마라탕 이런 거 요새 좋아하시더라고요. 마라탕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열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자극적인 기름으로 튀긴 음식,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인삼이나 생강 같은 것도 소양인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태음인은 무는 정말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음인은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기름진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 오리고기 같은 소양인 음식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되도록이면 채소류나 또 소고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는 소고기를 많이 드시고 그 외에는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인은 대부분의 육류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닭고기도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양고기도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태양인한테는 무엇이 맞냐? 포도나 조개류, 다슬기 등 간을 보강할 수 있고 흡수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또한 메밀이나 모과 이런 것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산물이 태양인한테는 참 잘 맞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분명하게 체질도 잘 파악했고 내 몸에 맞는 음식도 드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진전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연세가 드실수록 내 몸에 전기, 즉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또 좋은 습관을 기르시고 또 좋은 노력을 하셔도 선생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효과는 안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약뿐만 아니라 음식 습관, 생활 습관, 운동 습관까지 다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의 경우는 우리 몸의 전기를 건강하게 또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도 드시고 음식도 조절하시고 특히 운동은 꼭 빼먹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운동의 꾸준한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제가 운동을 계속 포기하게 된 계기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였습니다. 나는 팔굽혀펴기 50번 할 거야, 스쿼트 200번 할 거야 이러다가 하루 하고 나면 이대로 안 되겠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팔굽혀펴기 10개, 아령 10개, 스쿼트 20개만 해보자 하루에. 이 이상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점점 건강해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의욕도 생기고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저는 지금 제 몸에 맞게 체질에 맞는 한약도 5년간 꾸준히 먹고 있고요. 또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음식에서 갑자기 운동으로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갔는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노하우도 사실 각 한의사 원장님들마다 다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세 곳을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그분들께 조언을 구해보시고 잘 맞는 곳에 방법을 택하셔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질별로 섭취하면 좋을 음식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